학점은행제로 편입하면 실제로 합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편입 검색할 때마다 학점은행제가 나오는데 광고가 많아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번에 학점은행제 편입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함께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그리고 답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학점은행제 편입에 대해 제대로 알고 합격하기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학점은행제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편입은 보통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학점은행제라는 국가 제도를 활용하면 온라인 수업만으로 단기간에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으로 보면 최종 학력이 고졸이고 대학에 다닌 적 없는 분들이 영학점부터 시작하더라도 일반 편입 8개월, 학사 편입은 12개월 만에 자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최소 2년 이상 등록금을 내고 수업으로만 학점을 채울 수 있지만 학은제는 수업의 자격증, 전적대학점 등 여러 방법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어서 단기간에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는 높은 성적을 받기도 쉬워서 성적 세탁용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대학에서 4점대 성적을 받기는 어렵지만 학점은행제로 받는 건 대학보다 난이도가 체감상 5배 이상 쉽습니다. 같은 상태평가인데 동일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학은제 진행 목적이 성적과 관련 없이 수업 이수 자체만이 목적인 분들도 있고 경쟁자들 학습 수준과 목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4점대 이상의 성적을 받기가 많이 쉬운 편입니다. 온라인 수업 과정에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도 일주일에 2-3시간 정도라서 편입 공부를 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한다면 단기간에 지원 자격을 가지면서 성적도 4점대 이상으로 쉽게 세탁이 가능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하는 데 비해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대학에서는 한 학기 등록금이 2에서 400으로 2년간 대략 1000만 원의 학비를 내고 성적을 잘 받으려면 학점 관리도 빡세게 해야 하는데 학점은행제는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성적도 얻으면서 대략 150만 원 미만으로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학이 아니라 학점은행제 편입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면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지원한 학생들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생기지 않을까, 전적대가 좋은 사람만 뽑고 학점은행제 출신은 합격이 어렵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편입에서 전적대 네임밸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뽑냐면 편입 시험 성적으로 선별해요. 대학이 시험 성적으로 선발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에서 학점 3.0인 학생과 지방대에서 4.5를 받은 학생 누가 더 잘하는 건지 평가할 수 있나요? 당연히 서울대 나온 학생이 더 똑똑하겠지만 학점만 봤을 땐 지방대 학생이 월등히 높죠. 이렇게 대학과 학점으로는 그 사람의 수준을 절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학점은 최소화만 보고 시험 성적으로만 선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방법이 대학 입장에서 실력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면서 정직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 고려대만 하더라도 매년 학점은행제 편입 합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편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본인 상황에 언제 편입을 지원할 예정인지, 지원할 편입 전형이 일반 편입인지 학사 편입인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학점을 채울 것인지 결정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상황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본인의 최종 학력, 고졸이라 영학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가져올 대학교 이수학점이 있는지, 일반 편입 또는 학사 편입 자격을 갖춰 언제 지원할 예정인지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 우선 온라인 수업으로 얼마나 학점을 채울지 봐야 됩니다. 이건 대학교와 커리큘럼이 비슷합니다. 1년에 2학기고 한 학기 수강 기간은 15주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과목당 3학점씩이고 수업으로 채울 수 있는 학점이 1년에 총 14과목, 최대 42학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학기에 나눠서 7과목 총 21학점씩 듣는 게 정석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학점은 자격증이나 독학사로 채워서 편입 자격을 완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학점이 전혀 없는 상황에 영학점부터 일반 편입을 준비한다면 전문학사 과정으로 최소 2학기가 걸려요. 일단 2학기 동안 14과목을 들어서 총 42학점이 있죠. 80학점까지 나머지 38학점을 자격증 독학사로 채우는 겁니다. 매경 18학점, SMAT로 10학점 채우고 독학사 2, 3단계에서 2과목 합격해서 10학점, 다 더해서 총 80학점으로 2학기 과정 8개월 만에 경영 전문학사 학위를 가지고 일반 편입에 지원하는 거죠. 같은 상황에 영학점부터 학사 편입을 준비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편입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 한 학기를 더 추가하고 140학점까지 필요한 점수를 채워주면 됩니다. 최소 3학기로 온라인 수업 63학점, 똑같이 자격증으로 28학점에 추가로 네트워크 관리사까지 14학점, 자격증으로 63 플러스 42, 105학점이죠. 나머지는 독학사로 35학점을 채우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업을 한 학기 더 들어서 독학사 과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채우는데 정답은 없고 방법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수학점이 있는 상황을 보면 학생 상황에 따라 한 학기를 마치고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2학년까지 마치고 일반 편입 자격이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편입은 보통 1년 안쪽으로 준비합니다. 대학교에서 한 학기나 1학년을 마친 분들은 보통 학점이 20에서 40학점 정도 되는데 1년 안에 일반 편입 자격을 얻으려면 80학점까지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학점이 있다면 나머지 60학점만 채우면 되는데 수업 한 학기랑 자격증 독학사로 4개월 만에 80학점, 즉 일반 편입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사 편입도 원리는 같습니다. 총 140학점을 채우면 되고 수업 2학기랑 나머지는 자격증 독학사로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학점이 있다면 8개월 만에 학사 편입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물론 학점은행제는 편입 자격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고 편입시험이나 토익 등 편입에 필요한 것과 같이 준비해야 하니 처음에 계획을 잘 짜고 그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점은행제 전공은 뭘로 선택해야 돼요? 보통 학은제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 90% 이상이 경영으로 진행합니다. 뜬금없이 경영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영으로 하는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난이도가 낮아 접근이 쉽고, 두 번째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쉬운 자격증이 많아서 학점 따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성적도 잘 나와서 학점 세탁용으로 많이 하는 전공입니다. 세 번째 특수 전공
전공이 아니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간혹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미 이수한 전적대 전공학점이 많을 때 또는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확고할 때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이 있던데 저는 뭘로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은 지원 자격이나 선발 인원, 측정 기준이 달라서 현재 본인 상황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경쟁률 측면에서 보면 학사 편입 경쟁률이 일반 편입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서 학사 편입 자격을 갖추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편입은 학과별로 자퇴 인원이나 재적 인원에 따라 보충으로 선발이 이루어져서 학교별 학기별 선발 인원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해당 학교 학과의 일반 편입생을 모집했지만 올해는 일반 편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 시험장 안에 일반 편입생, 학사 편입생 모두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봅니다. 일반 편입이 더 쉬운 문제가 출제되거나 하지 않아요. 학사 편입은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 합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일반 편입 추천하는 유형, 현재 고졸이거나 학점이 없는 분은 1년 안에 학사 편입 자격을 갖추는 건 불가능해서 당연하게도 그 해에 일반 편입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전공을 크게 계열로 나눠봤을 때 자연계는 인문계에 비해서 일반과 학사의 경쟁률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경쟁률 또한 비슷한 경우가 많아 일반 편입으로 준비하더라도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을 추천하는 유형은 인문계로 지원하는 분들인데 편입 경쟁률을 보시면 인문계는 일반과 학사의 편차가 큽니다. 커트라인도 많이 낮아지고 경쟁률도 거의 반으로 줄기 때문에 학사 편입 준비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합격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일반 편입으로 준비했지만 결과가 아쉬워 다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필답고사나 서류 점수도 더 끌어올리시면서 학사 편입 자격을 갖추시길 추천드립니다. 떨어지더라도 전에 취득했던 학점은 남아있나요? 네, 맞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지원했다가 만에 하나 떨어지더라도 현재 갖춰진 편입 자격이나 학점, 자격증 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취득한 학점은 평생 남기 때문에 이를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도 처음에 도전했다가 아쉬운 마음에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원 자격은 갖춘 상태라 편입 시험만 준비하면 돼서 합격률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다 이해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편입의 핵심은 기출풀이에요.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지키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편입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상반기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기출풀이를 하게 되는데 필히 각 학교 기출 문제도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본인의 취약점을 파악해 회독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교도 안 다니고 편입 준비한다면서 공부 습관이나 의지가 없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편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편입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대비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성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겁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가 걱정되면 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에게 맞게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준비한다면 편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숙지한 다음 공부에만 집중해서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이상 인생 편입 3월 멘토였습니다.